비보존 제약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비보존 제약은 여기가 굉장히 뚜렷했죠? 여기가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뚜렷했죠,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지하장으로 교차하면서 뚜렷하면서도 이 저점이 올라올 때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대추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넘기면서부터 강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일리 밀려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1차적으로 보면 주봉입니다. 아, 오른쪽 위에, 위에 오른쪽.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면 이 부분입니다. 거의 흡사한 자리죠, 이렇게. 이렇게. 자, 월봉이죠, 월봉. 예. 그러면 여기가 넘어가기 시작했던 여기 800원에서 1000원대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가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 흐름을 강하게 이렇게 타고 왔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월봉에서 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위에 맞고 좀 밀렸잖아요, 그죠? 밀린 것도 아니죠, 뭐, 이 정도 보면 밀렸다고 볼 수 없고 저런 자리는 저항을 한번 받을 수가 있는 매물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겠죠. 이제부터 이게 과연 반등이 또 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쨌든 돌파시켜 놓고 눌림이 돼서 한 번은 더 갈 가능성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디서 반등하느냐가 문제인데 반등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그 15분봉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 이렇게 1년간의 그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얼마냐면 1146원. 그리고 지금 가격대인 오늘의 저점이었던 가격 1300원 선, 이 선. 그리고 흐름상 넘어간 이 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뚜렷했던 여기죠, 여기 800원 선 요 자리. 그죠? 그리고 다시 흐름을 보면 1차적으로 이런 흐름을 강하게 타고 갔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렇게 틀었죠. 자, 이렇게. 근데 이 흐름이, 이 흐름이 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탔었죠.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갔던 지점이 이 자리로 보입니다. 이 자리, 그죠? 1146원. 그런데 여기가 지지하장은 또 이렇게 맞물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대로 올라가면 폭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하나 더 갖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폭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정도. 그럼 얼추, 이 폭이 거의 맞는데요. 이 부분 1146원에서 오늘의 저점인 1300원, 1304원 이 부분. 이 자리가 지지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이 흐름이 여기까지 갔었죠. 이 자리가 거의 중심에 가까운 자리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봐도 하동 위에서 보게 되면 약간 아래쪽에 여기가 중심이 될 겁니다. 이 근방이. 그러면 여기가 여기 1146원에서 지금 1300원대가 흐름이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켜진다면 요 근방에서 반등 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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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멈추면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우리는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반대쪽이라 함은 이렇게 흘러갔던 진포,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이 되겠죠. 이 흐름. 자, 비례폭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반대쪽에 흘러간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그대로 올라가면 한 이 정도가 되죠. 그죠? 이 정도가. 이 폭을 보게 되면 더 올라간다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이 정도? 파동의 폭을 보게 되면 보통 반 정도를 또 한번 이렇게 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 폭, 폭이죠? 폭. 그 다음에 이 폭인데 그걸 다시 반으로 쪼갠 폭을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여기를 하나 더 그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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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여기 부분 1146원에서 1300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갔던 흐름이 내려와서 여기만 지지해준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갈 성질은 있다는 거죠. 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비례폭을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다 그런 건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복잡하게 볼 건데,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 폭, 그죠? 이 폭. 이 폭인데, 세분하게 보면 파동이 반, 반, 반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채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 이 진폭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예, 채널이라는 부분. 근데 뭐 그냥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수가 있고 뭐 옆으로 길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계속 이게 연속이잖아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유심히 보면 이 채널의 폭들이 그 다음 단계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 있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르락 내리락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야 될 곳은 찾아내야 될 곳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기죠, 여기. 관심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만한 곳, 그 다음에 오를 만한 곳.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죠?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상승 변곡이 되는 거고, 이런데 하락 변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상승 변곡 초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 자리에서 가면 좋은데 안 가면 이 저점은 다시 깰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서 돌렸으면 이게 저점으로 남아야 되고 저점보다 높아져 가야 되는 거죠. 전저점이 계속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던 흐름이 꺾였다 그러면 이 흐름이 이제 고점은 다시 갱신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비보전 제약은 여기가 1140원에서 1300원대가 중요한 지지대니까 이런 점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